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한 이후로 처음으로 에세이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박막내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라는 책이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5월에 나온 신간입니다. 유튜브를 즐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박막내님을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컨텐츠가 그분이 등장하시지만 그 촬영과 뭐 편집 그런 라인은 이제 손녀님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막내님과 그 손녀인 김유라님이 함께 책을 내셨습니다. 요즘에 이 책을 가지고 사인회도 하시는 걸 제가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일흔이 넘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저도 응원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물론 그 손녀님도 그렇고 그 손녀님과 이 할머님 사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부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잘 맞으셔서 항상 그 컨텐츠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책이 나왔다고 해서 얼른 구입을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읽은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님께 먼저 읽어보시라고 선물을 드렸다가 이제 다 읽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빌려와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막리의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라는 에세이입니다. 표지는 이분의 이 할머님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고 이렇게 팔뚝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팔이 굉장히 튼튼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기 전에 그 영상을 봤을 때도 제가 늘 느꼈던 거지만 너무 건강하셔서 항상 부러웠어요. 저는 뭐 이제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골골한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저의 몸에 여러 가지 내장기관이 제대로 된 곳이 없어서 식사도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하고 막 먹고 싶은 대로 잘 먹지를 못하고 또 하루라도 또 뭐 나가서 걷거나 하는 그런 가벼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잠도 잘 못 자고 좀, 좀 그래요. 저가 많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분이 막 맛있게 막 간장국수 그런 거 만들어서 막 이렇게 같이 식구들이랑 드시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 저도 지금과는 또 다른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체력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 컨텐츠를 보면 정말 생각할 만한 게 좀 많아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도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저와 또 할머니, 저는 뭐 할머니는 안 계시지만, 뭐 엄마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컨텐츠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두 분, 손녀님과 할머님이 같이 내신 이 에세이를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팔뚝을 불끈 드러낸 사진이 있고요. 독보적 유튜버 박막리와 천재 PD 손녀 김유라의 말도 안 되게 뒤집힌 신나는 인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첫 부분에 초반에 보면 이 할머님의 인생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연령대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려져 있다기보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15살부터 시작을 합니다. 15살, 농부의 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할머님이 15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인생 경로를 그 포인트별로 간단하게 서술이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는 유튜버로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님의 이야기가 있고, 또 손녀님, 그러니까 김유라 PD의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장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막내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교차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전이라는 막내의 인생, 이게 전반전이거든요. 그래서 첫 부분인데, 아주 첫 부분은 아닌데, 이제 15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거기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이제 집안의 막내딸이라서 막례라는 이름을 받았고, 또 동네에서는 또 있는 집 자식이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할 기회도 없이 집안일만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11페이지에 한 단락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살 농부의 딸. 글은 못 배웠어도 집안에서는 내가 제일로 바빴다. 아침에 일어나 나무를 하고 키우던 소들 깔비하고, 깔비가 여물주기라고 해요. 새참을 날랐다가 또 나무를 하고, 농사일 도와주는 동네 아저씨들이 집에 오면 밥을 차렸다. 아저씨들이 막내는 밥을 아주 잘한다며 칭찬해 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하고 신이 났다. 그러다가도 연병할, 사람 써서 농사일을 할 정도로 집이 잘 사는데 딸이라고 글을 가르쳐주지 않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다. 공부에 대한 열망을 억누른 채 매일 부엌에서 소뚜껑만 들었다 놨다 했다. 네. 글쎄요, 저보다 좀 어리신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던 세대라 저희 엄마만 해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저희 엄마한테 선물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그 책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엄마가 생각보다 좀 시시했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좀 슬픈 얘기지만, 이런 할머님의 이런 이제 우여곡절이 있는 이런 인생사가, 이런 인생사를 가진 분들이 그 세대에는 많으신 거죠. 그게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뭐, 저희 엄마, 뭐, 이모 세대, 그분들도 뭐 책으로 쓰려면, 뭐 풀어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정말 산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역시 이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스스로 독학하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저희 엄마가 나는 좀 시시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다르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서 이제 20살 무렵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막내님은 그래도 좀 사는 집에서 사셨대요. 태어나서 자라오셨는데 그 결혼을 한 그 집은, 그러니까 시댁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이라도 이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분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분이었던 거죠. 정말 이 남편분에 대해서는, 이 할아버님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또 어느 분의 남편이시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이고, 그런데 뭐 그분을 향해서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한다는 게, 네, 외람되기도 하고요. 근데 또 말을 한다고 하면 좋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접어두고 그럼 막내님의 말을 인용을 하면 되겠네요. 24페이지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제가 해드릴게요. 근디 이제는 할 수 있다. 이 씨벌놈. 진짜 이 인간하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네, 이렇게 네, 할 말은 많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24살 무렵부터 이제 막내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노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24살의 제목은. 그 다음에 이제 파출부, 그러다가 리어카 과일 장사, 엿장사, 꽃장사, 떡장사, 뭐 이렇게 쭉 식당에 이르기까지 쭉 뭐 이렇게 직업이 막 바뀌면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제대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식당을 하시면서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지금의 할머님 이미지와 좀 비슷한 그런 분이 되셨는데 그 전에는 이제 30살 뭐 그 무렵까지는 너무나 내성적인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장사를 하기는 하는데 손님한테 뭐 이거 사세요 이거 말을 못 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과일 장사할 때 일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리어카로 과일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파출부 3탕 뛰고 식당 일까지 다녀오면 밤 12시가 되니까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리어카를 하나 얻었다. 동네마다 리어카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나는 돌고 돌다가 한 산부인과 앞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밤 9시까지는 과일을 다 털어야 되는데 매번 본전도 못 뺐다. 내가 이래봐도 낯도 가리고 수줍음도 많던 사람이다. 친구네 가서 친구 부모님이 밥 먹었는지 물어보면 안 먹었어도 먹었다 그러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얼굴도 못 들었다. 몇 개 얼마 그런 걸 나는 전혀 못했다. 숫기가 없어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누가 과일을 들었다 놨다 해도 사람 말도 못하고 누구 아는 사람 지나가면 리어카 뒤로 숨고 팔아먹으려고 빈말도 못하고 못 판 과일은 집에 와서 애들 먹이고 나도 같이 먹고 살만 찌고 돈도 못 벌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접었다. 이런 식으로 접는 장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쭉 가다가 식당을 이제 열게 되시는데 식당에서도 뭐 식당을 지금도 이제 경영하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아마 그 따님이 이어받아서 하시는 걸 거예요. 어쨌든 그 식당을 처음 하셨을 때는 사기를 몇 번 당하셔가지고 뭐 5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갚는 그런 일까지 겪으셨다고 해요. 너무 분통 터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불법이고 그렇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모르셨던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돼서는 그 좋은 동업자분을 만나서 식당을 이제 하게 되고 식당을 하면서 이제 자식들을 다 이제 길러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일부 인생 전반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후반전은 이제 이 유라라는 그 큰아드님의 따님인가 봐요. 그래서 이 손녀님과 같이 이제 유튜버가 되면서부터인데요. 이 유라 PD님이 막내님과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로 별것 아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돼야겠다, 뭐 유튜브가 뭐 이런 거다라는 거에 대한 지식도 없었다고 해요. 이 막내님이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때가 이제 이 유라 PD의 나이가 27이었는데 이대로 우리 불쌍한 할머니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할머니와 같이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랑 같이 효도 여행 간다고 하면 이제
이제 회사에서 막 흔쾌히 다녀와 하고 휴가를 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사까지 그만두고 할머니와 단 둘이서 호주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저는 뭐 그 코리아 그랜마 유튜브 영상을 간간히 보긴 했지만 다 챙겨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 계기가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머니와 시작하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여행 갔을 때만 해도 뭐 그런 생각은 없었고 여행 가서 그냥 할머니 찍어드리고 했던 것을 이제 돌아와서 편집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보려 가족들 뭐 친구들 이런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조회수가 상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여행 말고도 뭐 할머니의 일상을 찍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목을 받게 돼서 여러 대기업에서 이제 컨택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유튜버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유라 PD가 처음 할머니와 호주 여행을 갔을 때 에피소드입니다. 할머니는 캥거루가 개처럼 네 발의 길이가 똑같은 줄 알았다나? 할머니에게 캥거루는 상상 속 동물이었나 보다. 어쩜 판타지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겠다. 호주라는 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캥거루라는 동물이 있는 것도 몰랐을 테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듯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듯하다. 이 나라는 토마토가 이렇게 생겼다. 무가 이래야 길어서 사람 찌르겠어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봐도 할머니는 껍질 색깔이 어떻고 꼭지가 어떻고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나는 사소하게 여기고 눈여겨보지 않은 것들을 할머니는 다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수없이 먹어본 파스타지만 할머니는 먹을 때마다 맛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세심하게 잡아냈다. 나이가 많으니 세상에 무뎌졌을 거라는 내 생각은 틀렸다. 손끝은 무뎌졌을지 몰라도 할머니의 감각은 초롱초롱 빛났다. 모든 것에 반응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다. 할머니보다 훨씬 적게 살았으면서 나는 뭐가 그리 익숙했을까? 뭘 다 안다는 듯이 살았을까? 할머니 덕에 나도 처음이 주는 설렘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은 언제든 초면이 된다. 네, 글도 참 잘 쓰시네요. 그 왕니님의 그 영상을 보면 드는 생각이 할머님이 되게 호기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누굴 만나고 어딜 가고 그러면 되게 설레하시고 즐기시고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호기심과 어떤 초롱초롱 빛나는 감각은 나이랑 정말 상관이 없구나. 그런 거를 이제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여행 관련 컨텐츠가 이제 많게 된 건, 그러니까 협찬이 많이 들어와서 였대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서 이제 할머니랑 가야겠다 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는데요. 일본에 가셨을 때 이제 막내님의 이야기, 이 부분도 너무 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모래밭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다. 언젠가 길 가던 할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이러더라. 모래밭을 걸어봤소? 아니요, 왜 그러세요? 당신 지금 심정이 모래밭에서 걷는 심정이오. 할아버지는 그 말만 하고 걸어가더라.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다. 근데 일본에 와서 처음 모래밭을 걸어보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인 기분. 그때 그 할아버지가 한 말이 딱 떠오르더라. 그때 나는 세상 처량하고 팍팍한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 방망리. 진짜 무서운 모래밭을 걸었지. 지금 여행하러 온 이 모래밭에서 그때를 추억하게 되네.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구먼. 네, 이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고 계신 박막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이 책의 내용이 대부분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 할머님과 손녀님이 같이 해 줍니다. 그리고 뭐 어디 행사에 초대받고 또 구글에도 가고 본사에도 가고 또 유튜브 CEO 수전 만난 이야기, 그 다음에 구글 CEO를 만난 이야기, 그런 것까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내용만, 글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할머님의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그 유튜브 장면이라든지 뭐 사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술술 넘기면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이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라랑 나는 아주 잘 맞는다. 유라랑 나는 전생에 소꿉친구였나 보다. 네, 이 부분 읽는데 살짝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읽은 감상은요. 글쎄요, 저도 뭐 할머님에 비한다면, 저희 어머니 세대에 비한다면 인생을 짧게 산 거지만, 그래도 좀 뭐 40대 중반이면 세상을 좀 어느 정도 알 만큼은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힘들 때가 있고, 힘듦을 뭐 이기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글쎄요, 저는 20대까지는 되게 평탄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좀 결혼 이후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유라님이 에필로그로 남긴 말을 읽어드리고 이 리뷰는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지루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신 당신께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반, 익숙해졌다면 익숙해진 유튜버의 일상이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을 속단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은 이럴 때 꺼내 읽어보세요. 일이 너무 안 풀릴 때, 그래서 내일이 너무너무 걱정될 때, 만약 그래도 당신의 미래가 불안하다면 이 책의 첫 페이지로 돌아가 박막례의 유년 시절을 읽어봅시다. 만약 그 시절의 어린 막례가 훗날 이런 영광의 삶을 기대하며 버텼다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았을까요? 행운도 애초에 잘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루아침에 막네스에게 진짜 잭팟이 터진 이야기. 조금이라도 당신의 삶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늘 내일을 걱정했다면 이제는 기대도 해보시기를. 인생은 길더라고요. 우리 모두 꽤 멋진 70대를 고대해 봅시다. 네, 이렇게 저도 한번 인생이 부침개처럼 뒤집히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